휴가를 잘 보내셨어요? 휴가들 다들 휴가 다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인데 어디 좀 휴가를 내셨나요? 저는 아직 휴가를 안 갔습니다. 안 갔고 제가 원래 여름에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원래 성향이 좀 남들 다 빠질 때, 다 빠질 사람들 다 빠지고 막 그럴 때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막 많은 데를 그렇게 막 이제 좋은 데면은 사람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이게 확실히 주식과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데는 안 간다. 라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시끄럽기 때문에 사실 안 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약간 그런 민감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사람 많은 곳에만 자꾸 몰려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영장 이용하면 나 혼자 쓰고 싶잖아요, 그 수영. 내 그 독립적인 레인 혼자서 사용하고 싶잖아요. 어디 풀장 가면 그냥 우리 가족만 또는 나만 쓰고 싶잖아, 거기. 헬스장 가면 나 혼자만 쓰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 5명인데 회원은 나 혼자.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희한하게 사람이 많은 곳에 몰립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뭐 주문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고 줄 서야 되고 맛있는 곳은, 근데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거래량 마르고 어디 뭐 해외 어디 유조선 띄워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디 중동 지역에 막 내전 일어나가지고 그 석탄 받아야 되는데 LNG선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입금되는데 그거 발 묶여가지고 다시 유럽에서는 백한다 그러고 공장에 또 불났다 그러고 어디 배터리 공장 막 폭발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막 난리 나 있고 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이거는 끝났다 할 때 사실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한 번은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연 끝났을까? 진짜 끝났다면 끝난 건데 끝난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꼼꼼히 그 회사를 보면은 재무는 부채 비율이 20이란 말이야. 그럼 거의 부채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20%대면. 매년 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 1조가 나요.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고 시장 점유율도 60%가 넘어가고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다른 회사들이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주가 안 떨어지다. 왜? 뭐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대는 끝났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대는 끝났다. 샤오미가 이제 따라잡았다. 시장 점유율 1위다. 이건 마치 예전에 이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때 2016년도 이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추천할 때 2016년도 1월달에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때가 2016년도 1월달 제가 삼성전자 새해 첫날부터 딱 여러분 삼성전자 115만원에 다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동안 주식 공부, 경선 방송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왔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것은 단기간에, 다들 몰랐을 겁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저때 당시에도 애플한테 밀린다. 이제는 화웨이, 샤오미까지도 밀려서 애플한테 밀려서 시장 점유율 2위고 앞으로는 3위, 4위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때 항상 삼성전자를 물고 늘어져요. 항상. 그게 팩트에 의한 근거라면 수용을 하겠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 반도체 이 반도체가 이제는 끝날 것인가? 세계 시장 점유율 60%가 넘어가는 그 반도체에서 과연 이제는 아작이 날 것인가 정말?를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주가가 좀 이렇게 밀리면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펼쳐요. 이런 좋은 기업들은 사실 그러거든요. 안 좋은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해버리고, 유상증자를 밑에서 하면 이제 기업마다 다른데, 왜 유상증자가 악재라고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시장이 강세장이 나오더라도 그 가격에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강세장 속에서 유상증자를 한 종목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는 거. 이거 다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여기까지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럼 망했나요? 앞으로 망할까요? 망하지는 않지만 주가는 이제 계속 떨어질까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수 있는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내 의견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사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우리가 어떤 보수적인 가치 투자의 접근법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는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는 PBR이 1점 그래도 후반대는 나오거든요. 1.8, 1.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실 PER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12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싸진 않지만 비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보는데 안전마진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사면은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씩 받는 거예요. 분기배당 받으면서. 분기배당 받고 또 삼성전자 사고, 분기배당 받은 걸로 또 삼성전자 사고. 은지님 안녕하세요. 바나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앞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주가가 상승하면 계좌가 당연히 빨간불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이 된다면 이제 7만원 이하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점점 안전마진의 그 가격의 저항선이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똑똑한 어떤 외국의 어떤 그쪽이라든지 어디 극단의 끝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인 헤지 펀드 회사라든지 헤지 펀드 헤지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외국계에서 강력한 베팅이 들어옵니다. 파미님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삼성전자가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는 있지만 이 외국인들이 팔아도 50%가 넘어가거든요. 지분율이 50%가 넘어가고 이제 개인들이 한 20%가 되는 겁니다. 태공님 안녕하세요.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삼성전자 뭐 어디 또 핸드폰이 뭐 폭발했다거나 세탁기가 뭐 터졌다거나 TV가 뭐 어디 뭐 공장이 적자가 나가지고 생산 라인이 멈췄다거나 예를 들어 이런 가설의 그런 상황이 시나리오가 온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탁 터지거나 원래 악재라는 것은 꼬리가 꼬리를 물고 또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악재 속에서 조그마한 호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스님 안녕하세요. 작은 불씨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젠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 과연 대중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뇌, 심리, 그리고 역사, 어떤 뭐 주식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또 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 다 똑같습니다. 샤오미를 다시 이겨야 되겠구나. 애플을 이기고 샤오미를 뛰어넘으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탈환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되겠구나. 아니면 신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를 찍어 누르고 올라가야 되겠구나.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술의 격차와 시장 점유율 격차를 더 넓혀야지 저 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저런 색에서 저런 하락장에서 미성님 안녕하세요. 하락장에서는 조그만한 거 그리고 갑자기 어디 뭐 중동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다거나 또는 더 작게는 진짜 이거 우스운 상황인데 하이마트에서 TV가 잘 팔렸대요. 그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반등이 쫙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직 삼성전자 이제 1위 하려면은 시간 좀 걸리겠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저 올라가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서서히 회사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전엔 안 좋았느냐? 아니요, 지금도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변한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의 가치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엄청 큰 모멘텀이 필요하느냐? 아니라는 거. 작은 모멘텀 하나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아이고 우리 주녀가 오고 싶다고 그러네. 제 항상 옆에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항상 여기 옆에 있어요. 방송할 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그럼 삼성전자는 실적을 한번 숫자에 찍힌 걸 한번 보자고요. 자, 2분기 실적 자체가 어떻게 나왔나요? 숫자를 보면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가 9조 3천억이 나왔거든요. 정년 동기 대비 정년 동기는 8조 1천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2조 5천억. 이렇게 잘 찍혔단 말이에요.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서서히 관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모아간다. 적금. 지금 은행 이자가 1% 남짓이시잖아요. 1% 정도를 줘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은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만 샀어도 3%고 지금 사면은 이젠 4%다. 그냥 모아가면 1년 이자가 4%씩 꼬박꼬박, 그것도 분기 배당으로 분기 1년에 4번 이자를 준다는 거죠. 4%를 쪼개가지고. 오케이?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주린이들을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1%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개꿀. 삼성전자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금요일날 내가 종목상담 볼 텐데 그 닉네임이 또 주린이잖아 또. 근데 저는 이걸 안 살 텐데 와 이거를 사셨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일단 가격이 싸야지 하는 건데 왜 안 사냐면은 물론 이제 회사는 괜찮아. 이 회사가 괜찮고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제 괜찮은 좋은 회사를 비싸게 주고 사니까 이게 비싸요. 비싸. 그러니까 소나타를 자 그랜저를 4,500만 원에 예를 들어 풀옵션 4,500만 원을 주고 산다. 자 그렇다면 그랜저를 9천만 원에 주고 산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그 서비스하고 뭐 IDC라든지 CDN이라든지 뭐 이런 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쵸? 그러니까 도곡동에 이 회사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 내가 이거 도곡동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 좀 아는 걸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65,000에 비중 30% 아는 거 이거 알아요 이거? 내가 볼 때 주린님이 아시는 거는 주린님이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 그렇다면 KTNG를 잘 알잖아요. KTNG에서 파는 담배 레종 디스 뭐 보엠 에세 등등 팔잖아요. KTNG 그죠? 만약에 흡연을 하면 아니면 홍삼을 먹는다 그러면 홍삼도 파니까 아는 거. 그럼 내 담배를 뭐 안 핀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나? 아이스크림 한번 빙그레 거 한번 좀 이렇게 먹어보고 뭐 아니면 뭐 저런 것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라면 알잖아. 라면 뭐 좀 거시기 하는 거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해서 그래. 이런 걸 안 하는 이유는 급해서. SK 하이닉스 지금 조금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안 사요. 근데 저는 안 사는데 훈이님은 사셔도 상관없어요. 땡기시면은 좀 사보는 걸로. 땡기면 저는 안 삽니다. 내가 왜 안 사냐면 약간 삼성전자와 다른 개념인데 제가 SK 하이닉스를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걸 여기서 굳이 사라고는. 근데 존버 하면 먹어요. 또 이런 거는 존버 하면 먹는데 이제 불안하지.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불안할 바에는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배당 받으면서 버텨버리는 게 낫지. 아프리카는 다음 방송 제목이 변경이 안 됐어요? 그대로 갑시다. 아 그렇구나. 아 삼성전자 망하나요? 아 그렇구나. 제가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럼 내가 봐줘야지. 내가 실수한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 망하나요? 됐죠? 그래서 봐드려야지. 그래서 그거는 조리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을 30%면 편해요. 조리님. 쌈스님 안녕하세요. 아직 제주도입니까? 썬님 안녕하세요. 변경됐고. 근데 비중이 30%면 편하나? 내가 그 얘기도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할 필요는 없고
한 종목당,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들도 있고 투자 경력 뭐 20년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모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어쩔 때는 투자 경력 20년 이상 진짜 초고수들을 상대로 인문학 강의라든지 나는 차라리 인문학 강의라든지 주식을 대하는 그 정신은 다 아니까 고수들은. 그러면 그 섹터별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 그 사이클에 대해서. 나는 사실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 얘기하는 거. 아무튼 그건데 투자 금액이 1억 있다. 그러면 비중이 30%면 얼마예요? 산수로 하면 3천만 원이죠. 1억 중에 3천만 원어치를 한 종목을 산다. 근데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기질에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런 논리면은 그러면은 아니, 1,000만 원인 사람이 비중이 30%면 300만 원이잖아요. 자, 3천만 원과 300만 원은 액수는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이거는 자기 스타일인데 주식존버 RH3359 2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존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300만 원을 내가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뭐 한 3종목으로 하는 거죠. 그쵸? 자기 스타일대로. 근데 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씩 3종목을 하는 게 불편하다. 뭔가 변동성을 칠 때 불편하다. 아니 주식을 이제 300만 원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가는 게 좀 불편하다 한다면 뭐 100만 원씩 10개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다고 10만 원씩 그 100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조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스타일대로. 겸손은 내가 사람들 다 평균적으로 15개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20개가 가장 이상적이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아는 계신 분들. 15개에서 비중에 관련돼서 15개에서 20개가 제일 이상적이야. 여러분. 근데 내가 보면은 사람마다 이것도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겸손히 내가 육상을 했으니까 내가 뛰는 폼이 있잖아. 뛰는 폼. 그쵸? 이렇게 팍팍 팔치기 할 때 또 다리 막 올리고 뛰는 폼. 어떤 단거리 선수는 스타트가 엄청 빨라요. 초반 30m 스타트가 엄청 빨라가지고 쫙 밀고 가면서 이제 미국의 모리스 그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9초 79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그때 당시 세웠습니다. 물론 우사인 볼트가 지금 9초 58로 세계 신기록이 있고요. 그 모리스 그린은 미국의 굉장한 역사적인 단거리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초반 스타트가 엄청나게 빠르면서 30m, 50m까지 거의 고개를 숙이고 가요. 그냥 그대로 그냥 자동차로 치자면 슈퍼카가 막 맥라렌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쫀쫀하게 그겁니다. 더 막 극단적으로 바닥에 붙어가면서 쫙 가는 스타일. 어떤 우사인 볼트 같은 스타일은 스타트가 좀 느리지만 그 특유의 좀 태어난 높은 신장, 키가 크면 사실 초반 스타트가 느리거든요. 그건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작용입니다. 중심이 높으니까. 하지만 쫙쫙쫙쫙 칠 때 그 가속력, 붙이는 그 가속력, 50m가 넘어가고 난 뒤에 거기서 특유의 그 가속력, 드라이브, 그게 있고요. 어떤 선수들은 또 중반에 강한 선수가 있고요. 다 다릅니다. 팔 동작도 굉장히 미국 선수들은 굉장히 크게 촥촥촥촥 하고 자메이카 선수는 약간 크면서 약간 그 힘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자메이카. 미국은 뭔가 동작이 커요 항상. 근데 아시아 선수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 선수들은 좀 짧게 팔치기를 짧게 치는 것도 있고 미국 선수들에서도 400m 선수 중에 뭐 마이클 존슨 같은 선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데 그걸로 200m, 400m 세계 신기록도 세웠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선수들마다 팔치기나 동작이 달리는 게 다 다릅니다. 사실 그런 정체적인 폼에 대한 교과서는 있지만
그 안에 디테일적인 폼이 달라요. 내가 편한 폼으로 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만화처럼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는 상황에서 주먹을 살짝 쥔다거나 아니면 주먹을 더 세게 쥔다거나 아니면 손을 펴가지고 간다거나 팔찍을 앞에서 눈높이에 맞추는 선수가 있고 코 밑으로 맞추는 선수가 있고 인중과 아래 입술, 윗입술, 아래 입술 사이에 맞추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눈높이 위, 눈썹 위로 팔을 쳐가지고 올리는 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중도 어떤 사람은 10개가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개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개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개, 어떤 사람은 40개, 50개가 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편하는 자기가 편했을 때 나는 10개가 편하다. 난 10개에서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 기질적으로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개를 하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한 20개는 있어야겠다. 그래야 좀 안정적이다. 한 종목당 뭐 5% 전후로 해가지고 20개를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다. 나는 한 30개가 낫겠다. 아니다. 나는 한 40개. 한 종목당 2.5% 세팅을 해가지고 2.5%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리스 그린을 알구나. 사실 내가 모리스 그린을 제일 좋아했거든.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모리스 그린이야. 왜냐면 키도 나랑 비슷하고, 물론 모리스 그린이 좀 더 큽니다. 키가 좀 나랑 비슷하고, 내가 스타트가 빨랐어. 내가 전국에서 1등으로 했다가 2등으로 빨라졌어요. 내가 부산 애가, 진짜 부산에 그 대신중학교 나온 애가 진짜 빨라서 대신중 나오고 부산 최고 나온 애가, 와, 걔는 못 잡겠더라. 그래서 걔는 초반 스타트 때 내가 항상 뒤쳐졌어. 근데 중반 이후에 내가 이제 잡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 아사파 포엘. 그리고 미국의 타이슨 가이. 그 다음에 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 약간 있잖아요. 약물 했었던 약간 약물 해가지고 1년 2년 자격증제 받은 그 우사인 볼트하고 그 하는 걔도 있었고. 그죠. 우사인 볼트가 좀 했지. 다 좀 찍어 누른 게 있었지. 넘사벽이었지 우사인 볼트. 100m는 칼 루이스 벤 존슨. 그때 당시에는 최고였죠. 그때 당시에는 칼 루이스 벤 존슨이 88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 세웠는데 9.79인가요? 근데 칼 루이스가 그때 2등하고 근데 벤 존슨이 이제 약물해가지고 금메달 박탈당하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자기 스타일대로 맞춰가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이상적인 건 여기 시청자들이 15개, 20개 투자 금액에 따라 투자 금액이 좀 이렇게 시드머니가 높다. 뭐 구체적으로 뭐 한 뭐 2, 3억 이상이다. 그러면 종목을 한 3, 40개 이렇게 돌려도 무방하다. 뭐 박스로 담게 되면 뭐 50개도 막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벤 존슨이 약물이야. 칼리스가 들으면은 대도 뚝배기 깨겠는데. 루이스 형한테 전화 좀 해볼까? 이번에 100m 우승자가 이탈리아에서 하더라고. 그 백인 선수, 거의 백인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선수가 와 대단하더라. 그거 보면 9초 80으로 사실 9초 80이 볼트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9초 80 겁나 빠른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더 놀란 게 중국의 수빙텐 와 9초 83 나오더라고. 나 진짜 깜짝 나 수빙텐이 나 내심 수빙텐이 와 설마 쟤 금메달 따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랬다니까. 준결승에서 9초 83이 나왔으면 결승에서는 9초 6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9초 6, 뭐 8, 6, 7, 6, 6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설마 수빙10 중국이 금메달 딸? 난 진짜 그랬어 진짜로.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야. 근데 준결승에 힘을 다 뺐더라고. 여정님 안녕하세요. 그렇다는 겁니다. 두 명이 실격되어서 그런 데가 오버지로 이긴 듯. 그것도 실력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게 이제 운칠 기삼이라 그렇지. 운칠 기삼. 운이 7이 따라준 거야. 그 대단한 게. 그게 운이 진짜 따라줘야 돼. 우상혁은 사실 운이 따라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라주진 않았어. 여서정이 운이 좀 따라준 거지. 실력은 다 노력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안산이 그거지. 안산 양궁의 안산. 그게 진짜 운이 있어야 돼. 운 7, 기삼. 근데 운 7이 먼저가 아니라 기삼 운 7이라고 해야 되겠죠. 먼저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이 따라 붙으면 죠. 주식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HMM도 이것도 사실 운이 좋아서 1년 만에 어떻게 생각을 해봐. 물론 나는 이제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1년 만에 막 10배, 20배, 30배 올라가는 경우가 막 있거든요. 근데 HMM에서 설마 나오려나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더라고. 10배, 11배짜리가. 여기서 HMM이. 그리고 이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파업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이런 피로감도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뭐 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지금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졌거든요. 저거 따지고 보면은 5만 1,000원, 5만 원에서 지금 3만 9천 원 된 거니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도리님, 마트님 이 두 분이 10배짜리를 먹어버렸잖아. 10배, 11배를 먹어버렸잖아, 수익률을. 다른 분들은 뭐 20% 먹고 팔고, 30% 먹고 팔고, 뭐 2배 먹고 팔고, 뭐 어떤 분은 3배 먹고 팔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 강아지는 428% 수익 내고 팔고, 뭐 양정님 몇 퍼센트 먹었지? 한 1000% 먹었나? 양정님도? 아무튼 막 그렇게 먹었어. 이것도 다 운이 있는 거야, 운이. 근데 사실 2배 먹었으면은 됐어. 2배 먹었으면 된 거야. 그 사이에 진짜 중국이 있으니까 대단한데 옛날에는 진짜 백인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 거였어. 백인 한 명, 백인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 거였는데 100m 결승 보면은 다 흑인이거든. 근데 거기 아시아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러더라. 결승에서는 뭐 기록이 안 되더라고. 루터님 안녕하세요. 소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망하나요? 라는 것은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한번 탐방이나 혹시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뭐 기업 뭐 관광 여행 혹시 뭐 그런 게 있다면 생긴다면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고 좋다 그게 아니라 상상보다 더 엄청난 곳이에요. 삼성전자는 눈으로 진짜 보면 그 딱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안 사고 못 배겨. 사실 강원도에 있는 쌍용양에 그러니까 지금 쌍용 CN인데 그 시멘트 만드는 그 회사도 직접 가보면 거기 막 어마어마한 시멘트 막 공장 보고 진짜 그 스케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그 종목에 뭐 마이너스 30%가 떨어지든 뭐 그냥 종 보고 더 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 훨씬 엄청난 큰 회사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냥 이재용 없어도 안에 천재들이 뭐 제일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동 오토 시스템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게 오토 시스템이고 그 정도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바보가 운영해도 삼성전자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운영해도 돌아갑니다. 아마 더 잘 될 거야. 내가 삼성전자 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삼성전자 딱 회장실에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지금 국회의원 거기서 막 뭐 부동산 뭘 하려고 그러잖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출석만 하면 돼. 그냥 출석만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화이팅! 만 이렇게만 해주면은 그냥 잘 될 거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직장이 먼저 없어질 겁니다.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회사를 다니든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든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든 간에요. 삼성전자가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업체가 먼저 망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팩트에 의한 근거야. 이거는 진짜로. 천재야, 천재. 천재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삼성전자야. 옛날에는 10년, 그때 언제였지? 10 몇 년 전? 내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그때 막 SK 에너지,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지. 그때 천재들이 좀 많이 있었지. SK 에너지 쪽. SK 지금 이노베이션. 지금 말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춘님 안녕하세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연봉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 그때 SK 에너지 그쪽이. 그런 게 있지. 예. 그 삼성, 현대, LG, SK가 그건데 사실 현대, LG, SK가 삼성하고는 약간 격차가 너무 좀 크지 사실. 솔직히. 사랑해요 삼성, 사랑해요 삼성 이거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걱정은 기우다. 좀 빠지면은 가격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그 배당률이 더 올라가요. 이렇게 빠지면은. 그럼 뭐 올해 힘들겠네. 그럼 뭐 내년 다시 보면 되겠네 하고 주식을 접근하면 되지. 올해 막 안 되고 내년에도 막 오지도 않는 내년에 막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 시가 배당률이 더 높아져요. 빠지면은 가격의 저항선, 배당률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지잖아요. 여기 시가 배당률 지금 4% 나오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4% 나온 상황에서 계속 밀리면은 이제 5%, 뭐 이제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큰 자금들이 그냥 아래서 이제 사게 돼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KTNG도 마찬가지입니다. KTNG가 지금 KTNG 배당률이 지금 어디 봅시다. 5.87 나오잖아요. 1년에 5.8%가 나와요, 이자가. 그러면 뭐 1억 넣으면은 58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587만원. 거기서 배당 소득세 15.4% 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자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금도 1년 만기 하면 이자 1%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15.4% 이자 뗍니다. 배당 소득세로. 그 이자 소득세. 이거는 배당 소득세라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죠. 아무튼 이런 KTNG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배당률이 높아지겠죠. 6% 되고 6.5% 되고 7% 되고 8% 된다면은 여러분들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사죠.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까지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가치 투자를 접근했을 때 이런 게 이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이게 방어적 투자자의 어떤 접근법, 이런 거. 이거는 좀 중수분들까지도 들어도 될 거야.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이거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나는 내 경험을 토대로, 내 삶의 가치관을 토대로 많이 좀 발견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가치 투자를 만든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그 투자 철학은 다 오픈이 되어 있고, 100년 전에 투자의 대가들, 뭐 가치 투자의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다 얘기했던 게 워렌 버핏의 스승이잖아요. 워렌 버핏도 다 널리 알렸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게 사이클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증권 분석 1930년도에 썼던 증권 분석의 책을 보면 사실 지금과 그렇게 맞진 않거든요. 근데 또 사이클이 한번 또 돌아가면 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오고 사이클이 그때 당시에는 안 맞을지라도 뭐 5년, 6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고 5, 6년이 지나고 7, 8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나면 그 사이클 또 돌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돌고 도니까 그 사이클이 딱 오는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왔잖아요. 가치 투자, 싼 저평가,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가 뭐 3, 4, 5로 되어 있던 게 다 10, 12, 막 15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사실 내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거 또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때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럽니다. 어떤 걸 보냐면, 사실 내가 운동도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나왔고 운동을 제가 10년을 했으니까 엘리트 선수로, 그 다음에 사이클도 좀 탔어요. 내가 경륜 그쪽을 조금 해봤어. 조금 1년 좀 해서 약 1년 좀 안 되게 사이클도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했잖아. 그것도 어영부영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했어. 그 사이클을 그때 당시에는 육상 하다가. 그리고 내가 이제 군대를 갈 때 본의 아니게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군사 지식을 많이 알아요. 왜냐면 내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그 특수부대 특전사 나온 지인들이 많아 내 주변에. 이 본의 아니게 특전사들이 많아 내 주변에. 특전사, 그리고 HID 있고 특전사 있고, 아무튼 그 형들하고 지인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특수부대 나온 그 지인들이 많습니다. 특전사뿐만 아니라 막 있어요. 더는 얘기는 안 하고. 뭐냐, 내가 약간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다 알 겁니다.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준비태세잖아. 그렇잖아요. 준비태세. 우리가 준비태세를 하는 이유는 전시 때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지에 투입하기 위해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즉 정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안 갔다 오는 일부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치면 뭐 서로 싸우고 그냥 박 터지게 싸우고 총 쏘고 막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 싸워가지고 막 승패를 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물자 수송, 보급 수송,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아이님 안녕하세요. 계단골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준비태세를 하고 어떤 훈련을 받을 때 다들 진지로 갑니다. 진지. 그러니까 산속의 진지죠. 내가 이거를 해볼게요. 예전에 이거 지도를 막 이런 거 막 잘 그렸거든. 근데 야, 이거 씨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지인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할 게 없지. 내가 그걸 꼭 알아야 돼. 내가 군인도 아닌데.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진지를 딱 이렇게 구축해요. 여기가 이제 산이야, 산. 하나의 산 속에서 이렇게 딱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 이제 북괴군들이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적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자, 옵니다. 북한군들이 그 저기 중공군들이 저기 시진핑이 이끄는 그 중공군들 있잖아요. 김정은하고 이렇게 빡치면 오잖아요, 얘네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지사수를 할 텐데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경계를 쳐놔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나는 사실 주식이 전쟁은 아니라고 봐요. 막 전투를 치르고 그러진 않지만 사실 비유를 굳이 했을 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전투에 비교했을 때 사실 뭐 하워드 마스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는데 전쟁에 비유를 많이 하긴 해요. 거기서 또 한 번씩. 뭐냐면 적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아는 지형이잖아. 여기서 훈련을 했었고 여기 산에서 2년 동안 뭐 장교분들 그쵸? 뭐 장기로 직업 군인분들은 뭐 10년 동안 거의 이렇게 지형을 다 알고 있잖아요. 병사들은 기본 2년, 나는 2년 2개월 했었고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3년 하신 분들도 있고 1년 모시기 하신 분도 있고 2년 2개월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유리하잖아요. 일단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유리하다. 지형. 자, 이 지형은 주식으로 비교했을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아는 곳에, 내가 아는 회사.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그 회사가 막 재무의 어떤 주석을 보면서 그 기업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꿰찰 수는 없지만 정말 심플하게 사실 접근해도 괜찮거든요. 아니, 이 핸드폰 사용했는데 삼성이 나는 애플도 써봤고 삼성도 써봤는데 둘 다 최신 폰을 다 써봤지만 아니 안드로이드 뭐 다 해봤는데 나는 삼성이 좋더라. 그냥 삼성전자를 주식 사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도 사실 통한다는 거. 냉장고 삼성, LG, 머시기도 다 써봤는데 삼성이 결국 최고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삼성 서비스센터가 직방이고 AS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TV도 그렇고 머시기도 좋고 그쵸? 내가 아는 기업. 내가 과자를 먹었는데 이 과자 맛있네 보니까 뭐 혜태 과자 또 보니까 뭐 롯데 그쵸? 내가 라면을 먹었는데 맛있어. 그걸 라면 다 알잖아요. 농심 라면 중에 뭐 신라면 뭐 무파마 오징어 짬뽕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고 뭐 오뚜기는 진라면 맛있네. 아니 뭐 삼양라면도 있고 그다음 뭐 팔도도 있겠죠. 내가 먹어본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기업 써봤는데 좋더라.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 회사를 그냥 사는 거예요. 현대차를 샀는데 좋아. 그랜저 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제네시스 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반떼를 사는데 너무 좋아. 이제는 경쟁 상대가 사실 한 단계 아래일 정도로 너무 좋아진 거야. 탔는데 그 만족감, 서비스도 가깝고 블루에인즈, 직방이고 빠르고 정확하고 싸고. 그러면 그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형을 알아야 된다. 내 구역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실 배전까지는 아닌데 승률 100%로 적을 그 막대한 적군을 이겼다는 것은 13척의 배로 어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형이죠. 해역을 누구보다 잘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13척 배로 아주 적군의 뭐 10,000명 이상을 격퇴를 시킨 거죠.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실력으로부터 나온다. 그 실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지형이다. 자기 이제 나와바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싸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똥개도 자기 마당에서 싸우면 갑자기 이순신 장군 얘기하다 똥개 얘기해서 좀 그런데 똥개도 자기 마당에서 싸우면
50% 버프를 받고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게임에서도 그게 놀랍게도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나도 리니지 게임을 해봤으니까 옛날에 리니지의 공성전을 하면은 성 버프를 받으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막기가 수월해. 그렇잖아요. 내가 성을 탈환을 한 혈이면 막대한 그런 버프를 줍니다. 어떤 게임에서든. 그렇잖아요. 클랜을 뭐 1등 했다. 길드가 1등 했다. 그럼 그 버프를 줍니다. 훈장을 준다거나 어떤 그 아데나 그거를 준다거나 돈으로 준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그 해역을 누구보다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명량,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지형을 잘 이용해야 될 거. 근데 이 지형을 잘 이용을 하되 기본적으로 주식의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격도 잘해야 되고, 그죠? 사격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격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준성 정렬을 해야 되는데, 공포에 휩싸이면 조준성 정렬을 못하고 이렇게 싸우래.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쏘잖아. 이렇게 저기 이라크 애들처럼 겁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쏘다가 결국 전멸당하고 전투에서 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공포와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내가 사실 죽진 않는데 내 계좌가 이제 얻어 터지기 때문에 내 소중한 10년, 20년 동안 모은 돈이 밑으로 막 빠지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의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 총 버리고 막 도망가는 거야, 막 그거를. 좀 끝나면 들어와야 되겠다. 좀 더 좋아지면 들어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손절하고 다 팔고 좀 관망했다가 좀 지나면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총을 잘 쏴야 된다. 총을 잘 쏘기 위해서는 기세, 자신감, 그쵸? 나를 믿어야 되는 거, 나를 의심하지 않는 거, 공포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군인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기본. 그럼 여기서 두 번째는 단순히 적이 이렇게 올 때 뭐 해발 뭐 700m다 그러면은 사실 적군이 이렇게 오려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보다 300% 많은 병력이 있어야지 여기를 탈환을 할 수 있거든요. 교리를 보면 300%. 그러니까 1000명이 지키고 있으면 최소 4,000명은 고지전 해가지고 고지로 들어가야지 그거를 점령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방어가 세니까, 방어가 굉장히 유리하니까, 위에서 그냥 내려서 쏘니까. PRI 전진 무이탁 준비. 그거는 PRI. 나도 잊고 있었네. 자, 그렇다면 이 지형을 잘 이용해서 총만 쏘고 술탄을 던지고 그걸로 끝난다는 건 아니죠. 더욱더 여기에 이제 어떤 지뢰를 까는 거죠. 대인 지뢰를 이렇게 딱 까는 겁니다. 그렇죠? 대인 지뢰를 이렇게 딱 깔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밟고 뒤져가면서 막 이렇게 공상당은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죽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오늘 8.15 광복절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일본 쪽발이 애들 아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철조망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원형 철조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3단. 그래서 그게 뭐지, 뭐 가스통인가, 뭐 파괴통으로 이거는 이제 번외인데, 파괴통으로 하면은 여기 길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사격을 여기서 집중 사격이 여기서 이렇게 화력이 여기서 떨어지거든. 아무튼 이거는 번외고,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쥐를 촘촘히 깔고 3단 윤형 철조망을 이렇게 딱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왔을 때 수월하게 방어가 되겠죠. 크레모아도 그쵸. 크레모아도 중간에 이렇게
매설을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크레용과 발사해가지고 구슬 600개짜리가 전방에 빡 해가지고 그냥 저기 오랑캐 애들 그냥 아무튼 그건데 주식에선 이건 뭐냐 장애물. 내가 2008년도 또는 IMF 때 이런 어떤 그 금융위기가 제일 크잖아요. 금융위기가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돼.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안전한 회사를 사놓고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격을 받을 때 그걸 소화해낼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고 금융위기가 끝나고 반등이 들어와 시장에 급반등이 들어왔을 때 내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 그거를 안전마진을 추구하면서 내가 아는 기업에 사서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쵸? 그런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방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치는 거야. 공격을 방어 없이 그냥 어디 야 그 효도르나 타이슨이 가드 내리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KO 맞아버리잖아요. 가드 올리면서 하잖아. 효도르도 가드를 올리고 그 세계 최강의 남자인 타이슨도 가드 올리면서 복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먼저 돼야지 주식을 공격적으로 꿈과 희망을 먹고 있는 그런 회사였다고도 투자가 가능하다. 오케이?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런 어떤 교리를 통해서 좀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1년에 뭐 2배씩 먹고 어떤 사람은 뭐 3달에 막 2배씩 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1% 먹겠다 뭐 그러고, 하루에 1% 먹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시아 통째로 삽니다. 얼마에? 한 10년 있으면 10년만 하면은 아마 아시아 통째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수익률 게임을 하지 말고 일단 생존이 중요하다. 생존. 그게 가장 큰 저는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좀 방어적 투자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방송을 할 때도 컨셉을, 저는 가치 투자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이런 투자 철학이 맞으면 서로 같은 어떤 그 파트너로서 서로 동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같이 나는 저 사람의 투자 철학이 너무 좋고 수익률도 그동안 굉장히 좋았고 지난 방송 다 뭐 5년간 방송을 다 봤더니 주도 68, 112만 1939, 별풍선 94개 선물. 주도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맞다면 같이 하는 사람들, 내 투자 철학이 맞는 사람들과 저는 인생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성장해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거. 거기서 플러스 아직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다거나 사람은 참 선한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모으고 선한데 주식 투자의 접근법이 좀 잘못돼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방송을 통해서 개선이 조금 이렇게 되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방송을 한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면, 내 투자 철학이 공감이 간다면은 여건이 되신다면 그거를 VIP도 같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다면 꼭 VIP가 아니더라도 공개 방송에서 나의 내공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투자해서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장기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이건 업계에서 사실 이런 것은 사실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들었을 때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1년에 제가 한 달에 뭐 VIP 금액은 66만원. 오늘 이토마토 보니까 이토마토 그 홈페이지 보니까 야 내 VIP 금액은 완전히 개 싸던데. 거기에 VIP 한번 훑어보고 와봐요. 거기 그 VIP 투자 클럽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받고 세 달에 얼마 받는지. 내가 반값이더라. 반값 거의. 그래서 그거를 볼 때 뭐냐면 1년에 이제 600만원이잖아요.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 600만원 아끼려다가 6천만원 날라간 사람 여러분들 봤죠? 여러 봤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6천만원 아끼다가 6억 날라간 사람들도 봤죠. 그쵸?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식에 실력이 자신 있고 그동안 꾸준히 여러분들이 벌고 있다면 10년 동안 벌었다면 내 방송을 사실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본인이 알 거예요. 그 실력은 본인이. 그리고 실력이 없는데 회비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직장인분들이나 뭐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잠자는 시간을 좀 쪼개가면서 해야 되고 직장 내에서도 그걸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실력 결국 10년 20년의 투자를 놓고 볼 때는 운 7이지만 운은 소멸이 돼요. 투자에 있어서 운 7은요 한 1년 2년 만에 다 끝나요. 그냥 뭐 얼마를 벌었든 간에 다 소멸이 돼요. 10년 20년으로 보면 그 운은 다 소멸됩니다. 실력만이 남아요. 진짜 실력자들만 남지 어쩌다 1년 2년 얼마 벌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10년 20년 동안 그 꾸준함이 계속 가느냐 운으로 먹었느냐 실력이 먹었느냐 그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그 수익률이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나 사실 자산운용사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왜 안 했냐면 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더 내 개인 생활이 완전히 없어서 그걸 안 했는데 고객의 계좌를 이름해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자산운용사를 했을 때 내가 뭘 산 것을 고객들이 다 알아요. 종목들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겸손히 내 계좌로 삼성전자도 샀네? 현대차도 샀네? LG 화학도 샀네? 삼성 SDI도 샀네? 뭐 이런 거 있어. 뭐 CJ 제일제당도 샀네?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야. 실시간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꼼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보통 자산운용사는 1억 최소 1억 이상이 있어야지 이제 일임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이야. 10억 있는 사람이 일단 1억만 가입을 해. 자산운용사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1년 수익률이 한 1%, 1년 그 수수료를 줘야 돼요. 자산운용사 1%를 줘야 되고 플러스 성과 보수를 뭐 업계마다 다르지만 성과 보수를 한 30%를 줘야 되거든요. 30%? 좀 세죠. 그래 이 30%를 아끼려고 10억을 다 집어넣지 않고 1억을 이렇게 해놓고 지 혼자 9억 가지고 자산운용사 거기서 마이너스 한 30% 이상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자산운용사 이거 주기 싫어가지고 30%. 그래서 이거 자산운용사 마이너스 30%? 9억 가지고 이런 거를 30%가 40%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여기에다가 다 지릅니다. 질러가지고 이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지면 뭐 하게 되겠지. 근데 이 자산운용사들은 사실 이런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뭐 30개, 40개, 50개 막 사고 그러거든요. 약간 펀드 개념이니까. 이걸 잘라버린다니까. 잘라버리면 이 9억 이미 투자 고객이 A씨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저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정말 많아. 여의도에서 이거 옛날에 내가 이거 보면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했는데 투자 금액 막 60 몇 억 있는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그냥 아작나는 경우도 있어. 진짜 마이너스 50%에 결국 손절 쳐가지고 막 40억 밀어 넣는데 마이너스 50% 쳐가지고 20억 이제 됐지. 이거 물어봤지. 여기 자산운용사 이걸 왜 샀냐 이제 물어본다니까. 가서 이거 왜 샀습니까 이 종목. 그래서 근데 이 자산운용사를 운용하는 사람들이나 임원 특히 운영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못 속여.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 이거 근데 겸손님 삼성전자는 왜 사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은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을 했다는 거야. 몰빵. 아 몰빵 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바보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뭐 바보겠냐고. 그래도 20년 했는데. 삼성전자 겸손님 왜 샀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삼성전자 산다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계속 빠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가 전체 계좌가 플러스 뭐 한 30%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대만의 TSMC라든지 정말 이제 하향 산업을 가는 거야. 나는 이제 잘라버렸어. 잘랐는데 이 사람은 그때 계속 이거를 물타기 하면서 사는 거야. 어차피 올라가겠자면서. 이런 거 정말 많다. 자, 여기까지도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진짜 이거 업계 사람들 들으면 깜짝 놀랄걸? 진짜 이거 깜짝 놀랄걸? 진짜로 준철이 형 들으면은 야, 저 새끼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못 속인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결국 얘기를 해. 사실 경선이 저 삼성전자 샀어요. 그 얘기를 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그 얘기 안 나. 그냥 나는 알고 있지. 딱 그거 딱 물어보는 순간 이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를 그냥 알거든요.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아. 사람들 볼 때 어디 모임 가고 뭐 자동차 모임이거나 어떤 뭐 모임 동호회들 있죠. 어디 가면 거기서 약간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냥 보면 딱 나와. 말도 안 했는데도 알아.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했는데도.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심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 심리, 그거를 이제 거의 마스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 눈에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보이스 피싱 당해가지고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줘! 막 하면은 내 아들 목소리 같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간 아들이 막 엄마 살려줘! 막 군대 갔는데 어디 뭐 전쟁 났나? 전쟁도 안 났는데 엄마 살려주라고. 전쟁 났는데 어떻게 전화통화 나지? 막 그래. 우리 아들 막 난리 났다 해가지고 막 300만원 꽂고 1000만원 꽂고 막 3000만원 꽂고 막 우리 애 막 등교했는데 거기서 막 애가 막 살려주세요 수업 잘 받고 있는데 막 체육활동 있고 막 피구 막 축구하고 있는데 선생님 당연히 축구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지. 여자들은 줄넘기 하고 예를 들어 와 우리 애 진짜 납치당했구나 막 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심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자, 도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랑 같이 있으면 사기도 안 당해. 나랑 친하게 지내면 어디 가서 호구 눈탱이 안 맞아요. 눈탱이 안 맞는다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폰팔이, 용산 컴퓨터 상가, 보험팔이 이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엄청 부담스럽지. 나 만나면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하고 기죽어 있지. 왜냐면은 아니까. 수가 눈에 보이거든.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보인다니까. 실전에서는 일반인들도 이론적으로는 뭐 쟤네들 막 중고차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전 자기가 중고차 살아가면 또 당해.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고 사면은 괜찮은데 눈탱이 맞아버린다고. 막 하바 씌우고 부천 중고차 막 가거나 중고차 살 때 부천 가지 말라고. 부천
수원하고 부천은 믿고 걸러야 돼.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줬네. 궁금한 거 질문 받을게요. 오늘 방송을 보면서도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융위기나 어떤 큰 게 오더라도 내가 산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좋은 종목을 싸게 사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재무가 좀 이렇게 부족하면서도 어떤 보급의 물자 보급 있잖아요. 그 보급은 뭐예요? 제품이 계속 팔려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이 팔려야 재고가 쌓이면 안 되니까요. 계속 팔리면서 그게 쭉쭉쭉 들어와야 되죠. 전쟁 나도 담배 피잖아요. 계속 담배는 사람들이 계속 담배 피고 극단적으로. 자, 그런 걸로 볼 때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어적인 투자 접근법. 그래서 내가 막 꼬부침 얘기하고 뭐 진라면 얘기하고 비비고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KTNG 얘기하고 DB 손해보험 얘기하고 내가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너무 막 공격적으로 막 그거를 가드 내리고 그거 마치 가드 내리고 그냥 이렇게 상대방이 타이슨인데 가드를 올려도 한 방 맞으면 죽는 건데 가드를 풀고 있다면 그냥 이제 사망 선고거든요. 그거는 내가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인용을 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핸들에다가 팔을 꽂고 운전하는 거와 똑같다. 한 번 안 찔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한 번 핸들에 이게 탁 찔렸을 때 그때는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타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안전벨트. 그쵸?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먼저 매고 시동을 걸고 하잖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안전벨트를 맸는가? 그걸 먼저 참고를 하자는 거야.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좋은 친구다.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한 20개 종목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냥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19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겠죠. 아셨죠? 자, 오늘 방송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열리는데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그거에 상관없이 거시기 잘 하면 됩니다. 뭐 잘하는 거 뭐냐, 뭘 잘하면 되냐, 본업에 충실하시면 돼요. 주부분들 주부 일 하시면 되고 직장인분들 직장 일 하시면 됩니다. 사업하신 분들, 가게 하신 분들 자기 거 하면 돼요. 그거 남의 거 보지 말고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